안녕하세요. 앞에서는 노동력과 관련된 통계조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 통계표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시장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본 후 산업별, 직업별 노동력 구성의 고도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노동력 접근법에 기초하여 경제활동 인구를 조사한 것은 1957년 노동력 조사부터였습니다. 식민지 시대에도 직업조사가 있었지만 그것은 유업자 접근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해방 이전 유업자 접근법에 의한 유업자와 1957년 이래 노동력 접근법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는 여러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연접하여 장기 시기열을 만들려고 하면 주의하여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해방 후에는 14세 혹은 15세 이상으로 직업조사의 대상을 한정하였지만 해방 이전에는 13세 이하라도 직업이 있는 경우 유업자로 파악하였습니다. 둘째, 노동력 접근법에서는 조사 주간 동안 1시간 이상 일을 했으면 취업자로 보지만 해방 이전 유업자 조사에서는 노동시간이 적은 파트타임 노동자의 경우 주업은 무업이고 파트타임 노동을 부업으로 보았는데 이와 같이 소득이 있는 부업을 가진 무업자를 내직이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해방 이전에 유업자의 연령별 구성을 알 수 있는 1930년과 1940년 국세조사와 1944년 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5세 이상 인구 중 15세 이상 유업자의 비율을 해방 이후 15세 이상 인구 중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시한 것이 그림 1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통계를 가공하면 시기별로 아동 노동의 비중이 달랐다는 점을 전혀 볼 수 없게 됩니다. 20세기 전반에는 20세기 후반보다 아동 노동이 보다 광범위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15세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비교하는 것은 해방 전 경제활동 참가율을 과소평가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위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계산하면 해방 전 경제활동 참가율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취업시간별 취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해방 후 파트타임 노동자의 비중이 적지 않아 이것이 야기하는 과소평가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을 보면 식민지기 유업률은 1940년 여성을 제외하고는 1960년대 초에 경제활동 참가율을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해방 이전에는 파트타임 노동자들이 내직이라는 형태로 무업자로 파악되어 경제활동 참가율이 과소평가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방 이전과 1960년대 전반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격차는 그래프에 제시한 것보다 더 컸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식민지기와 해방 이후로 나누어 각각을 고찰하면 해방 이전에는 유업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1962년 이후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자의 경우 추세적으로 감소하였고 여성의 경우 추세적으로 증가했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 추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기 유업률의 하락이 통계 조사상의 문제인지 노동수급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식민지기 직업별 호구조사도 동일하게 유업률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해방 이후 전반적인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화보다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남녀 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20세기 한국의 산업화는 급속한 도시화와 병행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농촌에도 비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세대가 존재하긴 하지만 농업이 주업인 세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도시에는
비농업 세대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식민지기에는 산업별 노동력 인구를 추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농가와 비농가의 구성비를 파악하기는 쉽습니다. 식민지기 직업별 호구조사는 호구주 직업에 따라 세대를 구분하였는데 세대주의 직업에 따라 농가와 비농가로 구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해방 후 경제활동 인구조사도 농가와 비농가를 구분하여 표본조사를 설계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로부터 농가와 비농가의 구성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산업별 노동력 인구를 추계하기 어렵다는 통계적 상황을 고려할 때 농가와 비농가의 구성비는 한국의 산업 발전을 노동력 구성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그림 2는 비농가 비율의 추이를 제시한 것입니다. 식민지기 농림어업 종사 세대의 구성비는 1912년 82.13%에서 추세적으로 감소하여 1943년에는 64.64%로 감소하였습니다. 즉, 비농가 세대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농가 세대의 성장은 해방 이후에도 이어져서 1999년에는 비농가의 비중이 90%를 넘었으며 2014년에는 93.76%에 이르렀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비농가 비율의 급속한 증가가 보여주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비농가 비율의 증가 추세는 1960년대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도 비농가의 비율은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 속도는 1960년대 및 1970년대보다 다소 느리기는 하였지만 상당한 속도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근대적 산업 부문에서 임금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며 노동 조건을 둘러싼 노사 분쟁이 새로운 산업적 현상으로 출현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원수는 1963년 22만 1000명에서 1989년 193만 2000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이후 약간 감소하다 회복하여 2015년에는 193만 9천 명이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원의 증가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의 변화보다 더 빨랐는지 아닌지는 노동조합 조직률의 추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분모를 전체 임금 노동자로 하는 조직률 A와 임금 노동자에서 노조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을 뺀 조직 대상 노동자 수를 분모로 하는 조직률 B가 쓰이는데 노조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1980년대까지는 두 지표가 크게 괴리되었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장기적으로 보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지만 노동조합 조직률 B는 1970년대 이래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노동조합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해 보호받는 노동자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시장의 장기적인 변화를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 비농가의 비율, 노동조합 조직률에 한정하여 살펴보았습니다.